손으로 김치를 찢어먹는 모습을 본 후 부모가 완전히 달라진 영국 귀족 딸이 있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 때문에 2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영국 백작 가문 출신 샬롯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양인, 그것도 평민과의 결혼은 가문의 수치다. 절대 안 된다. 2년간 딸을 죽은 자식으로 여겼던 부모님은 결국 손주 소식에 용기를 내어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부모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샬롯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부모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동양인을 그토록 거부했던 영국 귀족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샬롯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엘리자베스 위메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30살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27살이었던 2022년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영국 도시셔의 위메스 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위메스 백작 가문의 14대 후계자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샤토 드라 로즈 와이너리의 상속녀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환경에서 자라났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승마를 하고 오전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점심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예절에 따라야 했고 오후에는 피아노와 발레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만찬을 하는데 이때도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지켜야 했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9살 때였는데 친구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었다가 어머니께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샬롯, 우리 가문의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요? 그날 저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왜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샬롯,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이에요. 음식을 입에 넣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요. 어머니의 이런 잔소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지만 그런 건 귀족 아가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며 늘 제재를 받았어요. 15살 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사교 예절 수업을 받아야 했어요. 어떻게 우아하게 걸어야 하는지, 남자와 춤을 출 때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대화할 때 어떤 주제는 피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배웠죠.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날씨나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합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어요. 18살이 되어서는 런던의 사교계에 데뷔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겉으로는 멋져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만나는 남자들은 모두 비슷비슷했거든요. 좋은 집안 출신에 예의 바르고 하지만 뭔가 재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윈체스터 공작의 장남 헨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상대였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지루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음악이 훌륭하군요. 이런 뻔한 이야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면 여자분이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샬롯, 헨리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집안도 훌륭하고 미래도 밝고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조금씩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케이팝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룸메이트였던 일본 친구 유키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샬롯, 너는 정말 다행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그 친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더욱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전쟁 이후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마다 감탄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난 건 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실제로 한국 기업가들을 만나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교환 프로그램으로 온 한국 사람들 중에 강희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강희안을 본 건 학교 세미나실에서였어요. 다른 한국 분들과 달리 조용하면서도 뭔가 깊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열정적이면서도 겸손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분이 만든 앱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였는데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의미가 컸습니다. 저희 앱을 사용하시는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혼자서도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순간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안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몇 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안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정말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한 번은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아시아 경제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고 샬롯, 그 책 어떠세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궁금했거든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안은 제 의견을 정말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서커스 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우산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었어요. 비에 젖은 대리석 계단이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넘어졌다면 정말 큰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이안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과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저를 꼭 붙잡고 있는 따뜻한 손길을 느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뛰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이안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어요. 그날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이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안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완벽한 레이디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고 진짜 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이안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안, 저는 평생 부모님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살았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이안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샬롯, 당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샬롯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순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메스성의 대저택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녁 차를 드시고 계실 때였어요. 평소처럼 우아한 본차이나 찻잔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을 때 두 분 모두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국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탁 하고 받침에 내려놓으시면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고요. 샬롯, 지금 뭐라고 한 거냐? 동양인과 사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셨던 분이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도 얼굴이 새하얗게 되시면서 프랑스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몽디웨, 우리 가문 300년 역사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가 흥분하실 때마다 나오는 프랑스어 억양이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분이나 출신이 뭐가 중요한가요?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제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의 혈통을 더럽힐 수는 없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참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안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셨어요. 식사 시간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고 평소 즐거웠던 가족 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샬롯,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한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과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 저는 이한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방을 나가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한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샬롯, 제 때문에 가족과 이렇게 된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물러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 돼요. 이한,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간절히 말했을 때 이한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런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증인은 대학 친구 몇 명뿐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대신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성당 대신 작은 시청에서 서약을 했지만 이안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했어요. 샬롯, 저와 함께 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네, 어디든 같이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영국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정말 큰 결단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괜찮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서울까지의 풍경, 수많은 고층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역에서 들리는 한국말 안내방송, 거리 곳곳에서 나는 다양한 음식 냄새,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안의 가족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왔구나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찰로사,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겠니?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네,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차이, 생활 방식의 변화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안과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이메일도 읽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죽은 자식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종종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사랑해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안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산정관리법부터 몸에 좋은 음식까지 모든 걸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라고 하시면서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출산 과정도 정말 힘들었지만 이안이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찰롯,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아기가 곧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이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드디어 루나가 태어났을 때의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이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 루나야, 엄마야 라고 속삭였을 때 이안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이안의 검은 머리카락과 제 파란 눈을 닮아서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나를 보면서 더욱 부모님이 그리워졌어요.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루나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손주 소식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이안은 괜찮을까요? 또 상처받으시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틀이나 걸렸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2년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손녀 루나가 태어났어요. 편지에는 루나의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웃고 있는 루나의 모습, 이안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려던 차에 3개월 만에 어머니로부터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 그 짧은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만에 받은 부모님의 소식이었거든요. 그 후로 몇 번 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머니께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하시지만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편지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보겠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잘 될까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안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전히 저에게 화가 나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드디어 입국장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셨지만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샬롯이라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아버지가 코를 찌푸리시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치 냄새였거든요. 한국에 살면서 익숙해진 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냄새였는데 부모님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신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어머니가 계속 창밖을 보시면서 정말 다른 세상 같구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빼곡한 아파트들, 네온사인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국과는 너무 달랐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상황도 정말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시고 부모님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니까 저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멀리서 오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라고 전달했을 때 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첫 식사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탁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특히 삼계탕을 먹을 때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닭다리를 잡고 뜯어먹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게 더 편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샬롯,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르친 예절이 다 무너졌구나. 아버지도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역시 이곳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부모님께는 정말 충격적으로 보였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라고 설명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제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 먹고 상추로 쌈을 싸서 손으로 먹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정말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먹을 때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뜨거운 찌개에 흰밥을 넣고 숟가락으로 쓱쓱 저어서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음식에 밥을 말아먹다니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상추쌈을 쌀 때는 더 했어요. 저는 싱싱한 상추잎에 밥과 된장, 그리고 고기를 올리고 손으로 돌돌 말아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포크와 나이프는 어디 갔니?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 댁에서 특별한 한정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늘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상차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부엌에서 김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비닐장갑을 끼고 커다란 배추김치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김치의 두꺼운 부분을 손으로 쭉쭉 찢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누어 접시에 담았어요. 그 바삭한 찢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거든요. 샬롯, 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지금 장갑을 끼고 손으로 음식을 찢어서 담고 있는 거니? 제가 김치를 찢는 그 찢어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도 뒤따라 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평생 가르친 예절이 다 무너졌구나. 목소리가 떨리면서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손으로 찢다니.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역시 이곳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 우리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27년 동안 키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다니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님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영영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인데 부모님께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마법 같은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차림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식탁으로 오세요라고 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전통 한정식을 보여주셨거든요. 창 위에는 정말 예술작품 같은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색 나물이 아름답게 담긴 작은 접시들, 고운 빛깔의 전들이 차례로 놓인 모습, 윤기 나는 갈비찜이 담긴 뚝배기,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까지. 무엇보다 가운데 놓인 오곡밥의 색깔이 정말 화려했어요. 와, 정말 예술 작품 같구나. 아버지가 처음으로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 상차림은 처음 봐요. 각각의 색깔과 배치가 정말 계산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아까의 충격을 잠시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드셨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정말 놀랍군. 평생 서양 음식만 드시던 아버지가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물은 어떻게 만든 거니?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야. 시어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을 드시면서 연신 감탄하셨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기름진 서양 음식에 비해 한국 음식을 드신 후에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20년 넘게 앓고 계시던 만성 관절염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보시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동양의학 같은 건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던 아버지도 함께 따라오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시고 진단을 내리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어머니의 증상을 맞추시더라고요. 이곳이 아프고 특히 비 오기 전에 더 심해지죠. 라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영국에서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분은 처음이야.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표정도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방 치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침술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이 가느다란 바늘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던 어머니가 치료 후에는 정말 신기해.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만에 통증이 이렇게 줄어든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영국에서 못 찾은 원인을 한 번에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해. 아버지의 고혈압도 한방 치료와 한국 음식으로 인해 많이 개선되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한국 음식 위주로 먹으니까 혈압이 정말 안정적이야. 매일 아침 혈압을 재면서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이안의 가문 배경을 알게 되신 후였어요. 어느 날 이안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집에 오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오신 거예요. 그동안 검소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안의 할아버지가 한국의 대기업을 창업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워낙 검소하고 겸손한 가풍을 유지해 오셔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가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샬롯 양은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문벌을 따지며 반대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훌륭한 가문이었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목소리에 자괴감이 가득했습니다. 샬롯,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안을 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이안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다.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구나. 어머니가 루나를 안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2년 동안 쌓인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루나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돌잔치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돌잡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전통이구나. 아버지가 준비된 물건들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실, 붓, 돈, 청진기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상 위에 예쁘게 놓여 있었는데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을 때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실을 잡으면 장수, 붓을 잡으면 학자,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하자 어머니도 정말 의미 있는 전통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문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어요. 드디어 돌잡이 순간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루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서로 다른 것을 집었어요. 왼손에는 영국 국기 모양의 작은 장난감을, 오른손에는 한국 국기 모양의 장난감을 동시에 잡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루나가 두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채시고는 깊이 감동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연일까요? 어머니가 놀라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루나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손녀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동양인이라며 거부감을 보이시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안에게 다가가시더니 두 손을 내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안, 아니 사위야. 처음으로 이안을 사위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너무 오랫동안 소중한 시간들을 놓쳤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안도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안이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거든요. 어머니도 저를 꽉 안으시면서 샬롯,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울고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루나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까르르 웃으면서 손뼉을 쳤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샬롯,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안은 훌륭한 남편이고 이 가족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6개월 후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장기 체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어요.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처음에는 서툴러 하시던 어머니가 점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직접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든 김치 맛 좀 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이안과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던 분이 한라산, 지리산까지 정복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산들은 정말 아름다워.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라고 하시면서 등산에 푹 빠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신 건 체류 마지막 주였습니다. 이럴 바엔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1년 중 절반은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을 그렇게 거부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예 살고 싶어 하신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여기서 지내보니까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 음식도 건강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우리 손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요. 실제로 어머니의 얼굴이 영국에 계실 때보다 훨씬 환해 보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 동생 에밀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통화로 언니, 부모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믿을 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에밀리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언니를 보러 한국에 가려면 한국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꿈만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정말로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셨습니다.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계실 때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활기차고 건강해져라고 하시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루나는 이제 두 돌이 지나 각 언어로 간단한 단어들과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마미, I love you 같은 영어를, 이안에게는 아빠, 맛있어, 더조 같은 한국어를, 그리고 외할머니에게는 그랑, 메르 봉주르 같은 프랑스어 단어들을 사용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라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인사하는 루나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마미 아빠 어디가? 이런 식으로 두세 단어를 이어서 말하거나 언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대화보다는 필요한 것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수준이지만 세 가지 언어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어요. 이안의 사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영국 진출이 성사되었거든요. 아버지의 네트워크와 어머니의 사업 감각이 더해져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가족 사업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안이 말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영국에 알리는 레스토랑 체인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직접 참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거든요. 음식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화해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음식과 마음은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제가 한 말인데 모든 분들이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손으로 먹는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이해하신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루나가 자라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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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게요.